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에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제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기관 간에 이전하는 일들이 되게 활발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변경,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퇴직하면서 이제 퇴직금 쌓아둔 거를 IRP 계좌로 옮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뭘 살펴봐야 되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를 이제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 제도랑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재원을 회사 내부에 두는 것을 퇴직금, 회사 바깥에 금융회사에 두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밖에 맡겨놓은 돈을 회사가 직접 계속 운영하는 것을 확정급여형, 그렇지 않고 근로자마다 퇴직 계좌를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요. 그 계좌에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정도를 계좌에 집어넣어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고 늘어난 수익도 퇴직금으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얼마나 받아가냐?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퇴직급여를 정하는 공식 같은 것들 좀 알아둬야 되는데, 보통 퇴직 이전 30일 평균 급여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12월 31일 날 퇴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퇴직 전 3개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전부 더합니다. 그리고 급여 외에 맨날 받는 월급 말고요, 연차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너스 같은 거, 정기상여금 같은 거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퇴직일로 기준으로 해서 직전 1년 동안 받은 것들을 다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면 3달치가 되잖아요. 그 3달치 분하고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 이걸 다 더한 다음에 3개월 동안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보통 10월, 11월, 12월이면 예를 들어 92일인데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걸 다 합쳤더니 92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럼 나누기 92 하면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평균 임금입니다. 그거를 30일치 하면 퇴직 전 30일 평균 임금, 그러니까 한 달치 급여가 되겠죠. 여기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산정을 한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가지고 이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 아니면 직전 1년치 상여금 같은 것들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급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제도는 어떤 회사에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유리하냐라고 물어보면, 임금 상승률이 앞으로 계속 높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급여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되게 유리한 제도가 DB형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돈을 바깥으로 빼서 내가 직접 운용해서 회사의 임금 상승률 아니면 나의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DB형보다는 DC형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나한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하냐라는 판단 기준을 볼 때 임금 상승률과 이제 운용 수익률을 비교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DB형 적립금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관리해주는 DB형 제도보다 개인이 관리하는 DC형이나 IRP 규모가 이제 조금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들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을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DB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급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공 서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하면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월급 늘어나는 회사한테 이 제도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높아야지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죠. 연공서열 방식 제도의 임금 체계들은 서서히 다 무너지면서 연봉제 아니면 성과급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회사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경영성과급이 많이 나오고 나면 그 성과급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경영성과급이 급여에 포함되게 되면 그 해 평균 임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가 되죠. 내년도에도 그 경영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내 이 회사 생활하는 데서 임금의 피크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임금이 진짜 피크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급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줄어드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가 지난 다음에도 DB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근무기간도 늘어나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는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걸 한번 세워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임금 피크 제도를 갖는 회사에 있어요. 어떤 분이 이 회사에서 30년을 근무를 했고요. 31분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분입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 제도를 수용하게 되면 매년 임금이 10%씩 삭감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55세 임금 피크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그냥 퇴직을 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얼마를 수령할 수 있냐? DB형 제도인 경우 55세 시점에 30년을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31분 평균 임금이 600만 원이면 30년 곱하기 600만 원 하면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임금 피크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5년을 더 근무하면 근무 기간은 35년이 될 겁니다. 하지만 31분 평균 임금은 600만 원에서 10%씩 매년 줄어드니까 5년이 지나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35년 하면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근무는 5년이 더해서 근속연수는 계속 근로기간은 이제 30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그냥 회사에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그 해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발생한 퇴직금 같은 경우 이분이 30년 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은 이미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10%씩 줄어들게 되면 55세 시점에는 한 달치 급여면 600만 원이 들어오겠죠. 56세가 되면 10% 감액되면 540만 원, 57세가 되면 480만 원 이렇게 매년 10%씩 불입되는 금액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미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임금 피크 때가 되면 이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DB형 제도에 있습니다. DB형 제도는 중간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DC형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 시점이 되면 이거를 DC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변화를 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55세에 임금 피크를 맞으신 분, 30일 평균 임금이 600만 원이고 근무 연수가 30년인 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분이 DC 전환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제가 퇴직금이 1억 500만 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55세 시점에 전환을 할 겁니다. DC형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발생한 30년 동안 600만 원 발생한 1억 8천만 원을 전환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입금시켜 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매년 또 자기가 계속 10%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31년 차에는 540만 원을 DC형 계좌에 넣어놓고요. 32년 차에는 480만 원, 33년 차에는 420만 원, 34년 차에는 360만 원, 35년 차에는 300만 원 이렇게 매년 자기 줄어든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급여들을 자기 퇴직 계좌에다가 다 집어넣게끔 됩니다. 그러면 쌓여있는 돈, 그 회사가 준 부담금을 다 쌓아놓은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억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는 않죠. 거기다가 이제 그 기간 동안 운용해서 수익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그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 시점에 있을 때 DB형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다. 그래서 회사는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은 다 DB형 제도만 유지하지 않고요. DC형 제도를 하나 추가로 도입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를 앞두거나 아니면 급여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연봉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과급을 되게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제도 전환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고려하셔서 전환 타이밍, 움직이는 타임들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아보신 게 뭐냐면 퇴직금을 언제 옮겨야 되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상승률을 잘 지켜봐야 된다. 특히 임금 피크 시점에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고 연금을 옮겨갈 때 뭐든지 옮겨갈 때 뭘 봐야 돼요? 옮겨가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곳에서 잃어버리는 건지 뭔지 옮겨가면 그 부분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